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리퍼블릭 서비스, 티커는 RSG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쓰레기들, 이걸 처리하는 회사가 어떻게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쓰레기 처리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지루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이 꾸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어떨까요? 네, 오늘 이야기할 리퍼블릭 서비스가 바로 그런 기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필수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회사가 왜 숨겨진 우량주로 불리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은 뭔지, 또 반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숨겨진 우량주. 리퍼블릭 서비스가 왜 이렇게 안정적인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 그러니까 숨겨진 보석 같은 우량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바로 시장의 구조인데요. 리퍼블릭 서비스는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또 다른 거대 기업과 함께 북미 폐기물 시장을 사실상 둘이서 꽉 잡고 있는 그런 과점 상태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듀오폴리라고도 하죠.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리퍼블릭 서비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사업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한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굳건히 버텨내는 아주 강력한 방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사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부터는 그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탄탄한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회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성을 쌓았는지 말이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옛날에 성을 지키던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우리 회사에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퍼블릭 서비스는 이 해자를 정말 깊고 넓게 파놨어요. 리퍼블릭 서비스의 힘은 바로 이 수직 통합 모델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쓰레기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회사가 직접 다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중간 집화장으로 옮기고 마지막에 매립지에 묻는 것까지 이 전 과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진짜 백이,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진정한 해자는 바로 매립지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새로 매립지를 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환경 규제로 까다롭고 지역 주민들 반대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사실상 새로 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허가 받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매립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의 독점적인 자산을 가졌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이 강력한 매립지 말고도 안정성을 더해주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랑 한번 계약하면 아주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고요. 또 자체 매립지가 없는 경쟁사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올 때 받는 수수료, 이걸 티핑피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익이 꽤 쏠쏠합니다. 게다가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인구가 막 늘어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전략도 아주 영리했죠. 이 모든 게 모여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을 계획일까요? 단순한 쓰레기 수거 회사를 넘어서 기술과 환경 솔루션을 가진 기업으로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둘째는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기업들의 ESG 경영 트렌드에 맞춰서 재활용 사업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특히 자동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폐기물 사업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트럭 운전기사 같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AI를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거 경로를 짜거나 로봇팔을 도입해서 사람 손을 덜 타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용은 줄고 수익성은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네, 바로 이 문구가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폐기물 처리 회사에서 환경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 더 이상 그냥 쓰레기 치우는 회사가 아니라는 선언이죠. 시장에서도 이제 이 회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즉 환경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이 견고해 보이는 갑옷에도 분명 약점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리스크, 즉 갑옷의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회사의 가장 큰 운용 비용 두 가지는 바로 인건비와 연료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인건비나 유가가 급등하면 회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문제. 둘째, 갑자기 예상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라도 터지면 그걸 정화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셋째, 재활용 사업은 원자재 가격에 따라 수익성이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너무 비싸게 사거나 인수한 후에 제대로 통합하지 못할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강세론과 약세론, 즉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의 핵심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요. 이 사업이 경기를 안타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 그리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매립지라는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삽니다. 이걸 바탕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또 친환경 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요. 계속해서 오르는 인건비와 연료비가 부담스럽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환경 규제 리스크, 그리고 재활용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지금 이런 방어주가 필요한가요? 경기가 어려워질 때도 내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전략에 맞춰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